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사립 유치원들이 계약 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어제 정상 계약했습니다. 근로정신대 소송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의 사립 유치원들이 새학기 첫날인 어제 모두 정상 개학했습니다. 정부의 압박과 싸늘한 여론에 한유총이 물러섰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만 하더라도 강경했던 광주 지역 유치원 원장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100곳 넘는 유치원 원장들이 개학 연기에 찬성해 보육대란 위기감이 높았는데 지난 일요일 밤 마라톤 회의 끝에 한유총 광주지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한 것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59곳 가운데 당초 개학 연기가 확정됐던 한 곳도 정상 개학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곳은 광주에서 한 곳도 없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하시고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문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편안하게 하고 또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8곳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발생했지만 광주 지역은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유총 광주지회가 극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되니까 아이들 등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한유총이 가입을 거부해온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에도 가입한 유치원이 늘어나 광주 지역 의무 대상 24곳 가운데 20곳이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싸늘한 여론에 직면한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 등 강경책을 다시 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근로정신대 소속 변호인단이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 문제를 합의하기 위해 2월 말까지 교섭 자리를 마련하자고 요청했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는 신뢰 구축과 화해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해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갑질 논란은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산구 의회 A 의원이 최종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해 제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A 의원은 광산구청과 구의회 공무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시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고 광주시당은 지난해 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에 갇힌 답답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내려진 가운데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최고 6배가량까지 치솟아 있고요. 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최고 9배가량까지 매우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은 얇은 황사용 마스크 쓰기밖에 없다는 게 답답하지만 이 마스크라도 꼭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오늘은 3월 5일 홀슨날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직원분들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와 뒤엉킨 안개도 가득합니다. 현재 시정 분포도 보시면 이 노랑에서 빨강, 빨강에서 보라로 갈수록 시야가 답답한 건데요. 현재 우리 지역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의 가시거리는 현재 730m, 목포는 30m, 한평은 40m로 시야가 매우 답답합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오전 9시까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서 저시정 경보도 발표됐습니다. 항공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각별히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차량 이부제가 저감 조치의 주된 내용인데요. 대상 차량이 전체 2%도 되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에 따라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은 드나들 수 없는 광주시청 주차장. 모든 홀수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된 건 아닙니다. 운행이 제한된 공무원들은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었지만 일반 민원인들 차량은 저감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장을 드나듭니다. 이 주차장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던가요? 거기서는 뭐 제재는 않던데.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시가 내린 두 번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부제 차량 운행과 공사장 조업 단축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등록된 66만 대 차량 가운데 비상 저감 조치 대상이 되는 차량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유의 11,000여 대로 광주시 전체 차량의 1.7%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가 자동차 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재 광주는 이제 공공기관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일수가 지속될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광주 전남에 8만여 대에 이르는데 등록 차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처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싶어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조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상반기에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설치를 좀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거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 안으로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빨라야 내년 초입니다. 어디 광주 관문 몇 곳에 설치했다 있는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그 예산을 국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 초부터 그 부분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민들의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불편함은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과 제도는 미세먼지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시는 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3k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은 총 설치비 560만 원 가운데 48%인 268만 원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광주시는 3kW 태양광을 기준으로 1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1일부터 지원 대상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광주 영락공원의 어린이 전용 추모 공간인 나비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두 번째인 나비공원은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슬픔과 추억을 어루만지는 공간으로 총 면적이 8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나비공원은 묘를 조성하지 않고 화장한 유골을 땅속 산골함에 뿌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산 넘어 산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우여곡절 끝에 선정하고 나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왜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냐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가 예정된 중앙공원 주민설명회장. 설명회장 대부분을 메운 토지 소유주들은 초반부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유재산권을 제한당한 것도 억울한데 토지 보상에 대한 사전 설명도 양해도 없었던 특례 사업 추진을 받아들이란 말이냔 겁니다. 설명을 들으러 왔던 토지 소유주들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긴급히 꾸렸습니다. 광주시는 특례 사업이 이제 겨우 첫발일 때 보상은 내년 5월부터나 가능한 절차고 차차 설명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원을 만들어주는 대신 숲 일부가 해체되고 4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비 등 광주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짓고 난 이후에 주변에 SOC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또한 없습니다. 미래 또한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올해 초에도
특례 사업의 필수적인 초등학교 확보 문제를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지 않아 졸속 행정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까지 1년 3개월을 앞두고 20년간 미뤄뒀던 공원 개발에 허둥지둥 나선 광주시가 시한 안에 특례 사업을 정상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과 직접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정례 조회에서 상생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누구를 탓하지 말고 우리부터 더 노력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발언은 최근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비친 데 따른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봄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보혜 매실농원과 목포, 신안 시티투어, 섬진간 기차마을 등을 이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해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전국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순천을 남도의 봄 피크닉 여행지로, 목포는 복고풍 체험지로 각각 지정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월세 전환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뀐 건데요. 네, 한편 은행 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권 이모저모 소식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민간 임대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규칙이 개정된 건가요? 예,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2월 27일자로 민간 임대 특별에 관한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방금에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우리 전세 월세 이제 임대를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통상 예전에는 구두를 이렇게 통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구두로 통보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라는 경우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문서에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이번 법이 개정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상호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그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이제 구청에다 신고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신고를 반드시 의무화하게끔 된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민간 임대주택이나 건설한 매입주택 임대사업자라든지 여러 임대사업자들이 계약서 내용들이 다 틀렸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좀 더 통일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관리 차원에서 수월하게끔 이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갑자기 전월세가 이렇게 바뀌면 네.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이제서야 바뀌게 된 건가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가 발제한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다음에 그 전월세 상한제 등이 지금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거 세입자의 권리를 좀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좀 손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 월세를 바꾸고자 할 때 네. 어떤 절차,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겁니까?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네. 기존에 이제 구두상으로 했던 것이 반드시 만나서 서면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면 합의를 하고 반드시 구청에 묵시적 계약이라도 재신고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가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라는 부분들을 따져고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택임대사업자분들과 세입자 편을 좀 들어줘서 주택임대사업자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대출 이야기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워낙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요. 뭐 네.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더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쭉 있었던 얘기인데요. 네. 원래 은행과 대출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뭐 흔히들 뭐 비 올 때 우산 걷어간다는 얘기 전부 다 익숙하게들 잘 아실 겁니다. 네. 사실 그 지금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고신용자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뭐 재투자를 하나 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저신용자분들은 가계 대출을 받아서 가계 자금이나 뭐 생계 유지 용도로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왜 이런 얘기가 점점 더 나오냐 하면은 사실상 요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은행권에서 핀테크화하게 해서 여러 가지 뭐 AI를 통한 뭐 금융 대출을 더 받기 쉽게 한다고 이제 많이들 말씀들이 나오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저신용자분들이 이제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고령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나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혜택 받는 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게 또 있고 사실 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다 보면은 정부 정책 상품들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또 정부가 또 인색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이 저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부실 대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될 얘기겠지만요. 뭐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업종별로 소득 분위별로 지금 워낙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들이 워낙 잘 모여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게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계적으로 어떤 신용대 문제가 있어서 상환 압박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좀 탄력성 있게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 제도나 어떤 대출 외의 어떤 그 상담 제도 같은 걸 좀 운영을 해서 사람에 맞추는 어떤 상환 시스템이 좀 나오면은 훨씬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해안 농촌주택 바로 위로 고압전선이 지납니다.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됐지만 한전은 고압선을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몇 달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해남으로 귀농한 김성환 씨는 요즘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농가 주택을 구입했는데 22,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붕 위로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거실에서 측정한 전자파가 최대 72mHz로 법정 기준치인 60mHz보다 높아 고압선 이설을 한전에 요구했습니다. 한전 해남지사는 지난해 10월 전선을 옮기기로 약속하고 이설용 전주를 심었지만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해준다고만 하지 이유가 뭐냐니까 대답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말만 하죠. 미안합니다 말만 했습니다. 이설용 전주도 최근 담벼락으로 기우는 등 부실 시공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전 해남지사는 전력선 이설에 적합한 날짜를 잡지 못해 공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다른 고객님하고 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저희가 그 1년에 한 500건 이상 지정 전주가 접수가 됩니다. 사유지를 지나는 고압선과 전주는 소유자가 요청하면 한전은 의무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이전 시설된 농어촌 지역 고압선과 전주는 현황 자료조차 없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이설을 요구해야 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보성군 밀양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자리에서는 60대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인근 병원에 입원 환자로 추정되고 시신 주변에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도 남도학숙이 공단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용섭 시장이 공공기관 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순을 앞둔 88살 할머니가 자녀들이 졸업한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간판을 큰 소리로 읽고 싶다는 할머니는 당당하게 그 배움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남 해남에 살고 있는 마종순 할머니 88,
미수인 할머니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80년 넘도록 가슴에 품었던 소원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공부를 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입학해갖고 운동 겸해서 한번 열심히 다녀볼라요 그랬어요. 60대 후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열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저희 초등학교 후배님이 되셨어요. 저희 자녀들 아들 딸의 후배님. 80년 만에 이렇게 원하시고. 초등학교 분교 입학식에는 마정순 할머니를 비롯해 옆마을에 사는 68살 할머니, 그리고 중손잡벌 어린이 2명 등 4명의 신입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재학생 17명은 후배로 들어온 할머니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잘 보살피고 도와줄 것입니다. 60년 동안 문방구를 하면서 소원을 키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배움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냥 운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도들하고 사이좋게 공부 잘합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지난 2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의 추모제가 할머니의 고향인 담양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담양 동초등학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은 곽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꼭 받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곽예남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별세함에 따라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는 10일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광주FC는 오늘 일요일 오후 1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르고 걸그룹 EXID의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개막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FC는 그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한 원정 개막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119에 신고할 때 유선 전화를 이용하면 소방차가 더 빨리 출동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신고자 10명 중 7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휴대전화는 신고자와 가까운 기지국 정보가 소방본부에 전송되기 때문에 위치를 즉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위급 상황 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유선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기준은 충족했지만 졸업을 미뤄 학생 신분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졸업 유예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년 전남대는 1,126명, 조선대 1,458명으로 졸업 유예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가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졸업을 유예해도 취업 혜택이 크지 않고 오히려 등록금의 일부를 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3.1운동부터 근현대까지 이어져 온 민중의 함성이 현대미술로 부활합니다. 동시대미술 역사를 말하다가 3월 29일까지 동구 산수미술관에서 열리는데요. 역사의 의미를 새로운 예술적 관점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영호남 교류음악회 새봄, 우정, 희망이 3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광주시립합창단과 대구시립합창단이 각기 다른 매력을 함께 뽐낼 예정인데요. 조셉 라인베르거의 저녁기도, 전경숙 각시꽃의 노래와 집시의 노래, 고향의 봄 등을 들려줍니다.